미래를 대비할 때 있어서 절망적인 부분이 많다고 그러면 대비를 해야겠죠. 근데 저는 그 절망적인 부분에서 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끌어간다는 그 시스템하고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여기서 우리 일반 시민이라든가 특히 여기서 작가라든가 아티스트들이 대비할 부분은 여기에서 어떻게 주체적으로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잡을 거냐, 포지셔닝을 할 거냐 문제인데, 그렇게 되려면 주체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 주체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그런 주체적인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다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수라는 거는 결국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어떤 문화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그 설계한 것에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넓게 벌어지는, 그리고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올 수 있는 집단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완전히 허물어질 수 있어야 뭔가 정말로 같이 미래를 논한다는 게 의미가 있어질 텐데, 저는 사실 이 제목이 그래서 불편해요. 이걸 입고 있으면 내가 뭔가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처럼 찍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어떠한 필터도 없이 모두가 모두를 경계에 두지 않고 어떤 얘기든 할 수 있는 그런 미래였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의식주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면 나중에 어떤 그 외에 닥친 다른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문제의 해결 지점에는 늘 사람이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가치를 저울질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게 뭐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순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점진적으로라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윤리적 책임에 좀 기반을 해가지고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되, 그런 모순되는 가치 자체가 좀 분명한지에 대해서도 좀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간극들을 극복해 나가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환경 문제의 경우에는 좀 기술 발달에 의해서 야기됐던 거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마음 속에서 그냥 깨끗한 생활 태도를 취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연구 같은 게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산업 논리에서 경제 논리에서 벗어난 그런 기술의 추구,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고난이도의 기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소통의 문제에서 발생한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얼만큼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스무스하게 해결되는 반면, 그 자기의 어떤 주장만 이렇게 좀 고집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것이 저의 어떤 일상이든 그리고 그게 어떤 예술 작품 세계든 혹은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문제 중 가장 큰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술계가 약간 보니까 구조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사람이 껴있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만드는 어떤 유연성, 융통성,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그 문제를 자기 문제라고 일단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후는 사실은 어떤 룰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자기가 여태까지 이걸 해결해왔던 여러 가지 방식,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니까 뭐 이전에 시도 안 했던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해결해야겠죠. 변화에 대처하는 유연함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변칙적인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기느냐, 그런 측면의 유연함이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직면해보지 못했던 문제는 아무래도 해결을 한 번도 못했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해결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파격하고 자신이 어떤 정도의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희생정신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논리를 가진 사람이 그 논리를 어떤 방식으로 발현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해봤던 거 혹은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 그리고 그것들을 새롭게 섞어서 아니면 거기에서 미처 해보지 못했던 지점을 발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모든 거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논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그냥 둬야 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을 하는 방식을 먼저 좀 내세우지 않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일을 하는 거나 공부를 하는 거나 뭔가 만들어 나가는 거나 사실 답을 딱 알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특히나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럴 때 풀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면해보지 못했던 문제라는 것 자체가 그 전에 없었던 문제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라는 얘기인데 그런 때일수록 그 문제에 함몰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원래 본질적으로 무엇을 내가 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그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오히려 그 문제를 더 뚫고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게 먼저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문제라는 것을 알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유연한 사고 그리고 도전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모험이고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물건 받을 때 같은 느낌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건 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관찰하고 뜯어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걸 하다 보면 그거를 뭐랄까 해결한다기까지는 못 가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 통로가 보인다 그럴까? 뭐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생긴 것들이 있으면 좀 그거로 인해서 좀 막히는 미래에 어쨌든 막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의 어떤 관점이나 태도나 이런 게 한순간 딱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더 그거부터 출발해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유연성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면해보지 못했던 문제라는 게 해결법 또한 이제 기존에 없었던 방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되게 되면 뭔가 기존에 있었던 방법에만 포커스를 좀 국한해서 두지 말고 좀 더 새로운 아예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한다든지 접근 방식을 조금 많이 다르게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는 것이 좀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